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35회가 방송됐습니다. 오늘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될 기미를 보이는 회차였는데요. 지난 회차에서 저는 공진택이 장수연을 받아들일 것 같고 그 계기는 아마 딸 마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말미에 그런 방향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34회 엔딩 장면은 필승과 드라마 제작진 장수연까지 가세해 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벌였죠. 이에 공진단이 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다가 지영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서 끝났는데요. 명동을 통해 필승의 상황을 들은 선영과 현철은 깜짝 놀랍니다. 아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고현철은 직접 진택을 만나러 가 우리 필승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필승이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당신이 가진 권력, 돈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고현철은 별 비중이 없는 밋밋한 역할이었는데요. 오늘 필승 아빠 고현철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돌아간 후 공진택은 현철의 말을 곰곰이 곱씹어 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영은 팔에 찰과상만 조금 입은 상태였고 이 시위 소식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배우가 다쳤다는 소식에 결국 공진택은 모든 결정을 철회하게 됩니다. 다시 촬영도 하게 되고 고감독도 복귀하게 돼 모든 제작진들은 축하 회식을 하게 되는데요. 앉아있던 지영은 공진단의 전화를 받고 중간에 나가게 됩니다. 필승이 그 이유를 묻자 지영은 그냥 집에 일이 있어서 간다고 둘러대는데요. 그러나 지영의 표정에서 필승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영의 집 앞에서 지영을 기다리던 필승은 예상치 못하게 공진단과 함께 있다 온 지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날 좋아한다면서 왜 공 대표를 만나냐는 필승의 질문에 지영은 이제 필승을 좋아하지 않고 공 대표를 좋아하기로 했다고 남자친구라고 마음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에 당황한 필승은 백미자를 만나 사연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백미자는 필승에게 지영이 공 대표를 만나기로 했으니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며 그가 나이트클럽에 갚아준 위약금 5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백미자가 이 돈 5천이 어디서 생겼을까? 필승은 또다시 백미자가 돈 때문에 딸 지영을 공진단에게 넘겼을 것 같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이순정은 왜 지영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이유를 알아 가르쳐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치매 할머니 이순정을 빌런을 응징하는 사이다 수단으로 그리고 있는 듯하네요. 진택은 수연이 너무 미워 이혼을 통보하고 고고엔터 대표직의 수연 대신 공진단을 앉히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공진단은 아는 것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감독과 작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대서 개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갈등을 빚게 됩니다. 고고엔터 대표직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장수연은 진택을 찾아가 따져 물었고 둘은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우연히도 마리가 들어오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마리는 쫓겨난 엄마 수연만을 찾고 이를 지켜보는 진택은 마음이 아픕니다. 의사는 마리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엄마가 옆에서 케어해 주는 게 안정감을 주니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마리를 뺏기기 싫었던 진택은 마리를 데려가겠다는 수연을 집으로 들어와 케어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위기에 처했지만 마리를 위한 마음은 같아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동지가 되는데요. 이 소란 속에서 밉상 공대숙은 공진택에게 마리는 수연에게 내주고 후사가 없으니 공진단을 양자로 올려 후계자로 삼으라는 조언을 합니다. 진짜 왜 고모라는 이가 여기서 이런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는 건지 왜 공진택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들으며 고민을 하는 건지 정말 고구마 10개의 목에 걸린 듯 답답해집니다.
한편 상구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로 느린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회 상구와 만나는 장면과 이번 회에 애교 집 앞으로 상구가 찾아와 두 사람이 진한 포옹을 하는 장면이 비춰졌는데요. 두 사람의 과거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빨리 사실이 드러나 공진단이 공씨 집안 핏줄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지고 홍혜교의 어마무시한 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 쫓겨나는 모습이 나와야 시청자들이 후련할 듯합니다. 한편 수연으로부터 마리가 널 보고 싶어 한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필승은 한 걸음에 달려오는데요. 하지만 대문 앞에서 초인종 누르길 망설이고 있는 필승을 본 진택은 불쾌한 낯빛을 띠며 돌아가라고 호통을 쳐 보냅니다. 그러나 막상 마리가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고 오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진택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좀 전 호통쳐 보낸 필승에게 전화해 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필승은 바로 차를 돌려 마리를 보러 오는데요. 그런데 상황 파악이 안 된 공진단은 거실에 서 있는 필승을 보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35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회 지영이 기억을 되찾아 이제 도라로 거듭나는 것 같은데요. 지영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기억을 되찾게 될까요? 또한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란 분위기에 취한 공진단은 필승과 지영에게 점점 더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필승이 연출한 드라마의 대성공으로 고고엔터와 APP그룹의 주가까지 연일 상승하자 제작진과 그룹 모두는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됩니다. 필승을 미워하던 공진택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마리가 필승 덕분에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게 되고 마침내 필승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제안인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35화 스토리였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36회가 방송됐습니다. 50회 중 이제 14회를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계시죠? 필승의 출생의 비밀과 갈등이 그려지면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의외로 공진택이 필승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진단의 생부로 보이는 진상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드디어 돌아가 기억을 되찾는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35회 엔딩에서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고 끙끙 앓던 마리가 오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공진택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필승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전화를 받은 필승은 가던 길을 바로 되돌려 마리를 위해 샀던 아이스크림을 들고 즉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필승을 본 진단은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혹시 어리버리한 마리에게 접근해서 뭘 하나 얻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필승의 진심을 의심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공진택은 필승 덕분에 마리가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또한 멀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마리가 필승과 다정하게 다니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따라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의 마음이겠죠. 진택은 최근 자신과 수연의 불화로 놀란 마리가 필승에게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걸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때 필승이 마리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오빠가 있잖아. 라고 듬직하게 말해주는 걸 듣고 진택은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장수연은 마리가 조금씩 나아지니 처음 약속한 대로 나가겠다고 하지만 진택은 마리가 아직 덜 나았다고 우기며 그녀를 붙잡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진택의 수연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측했듯 두 사람 아니 필승까지 세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고 진택이 수연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마리가 주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승이 맡았던 드라마 장미의 집은 첫 방송부터 대박을 치고 APP그룹 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그룹 이사진들은 일제히 비어있는 고고 엔터 대표 자리에 고필승을 앉히자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에 공진택은 필승을 불러 고고 엔터테인먼트 대표 자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진택의 제안에 어안이 벙벙해진 필승은 처음엔 거절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수락하게 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공진단의 생부로 의심되는 상구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왔는데요. 필승네 집 문간방에 새들어 있는 상구가 고현철과 인사하는 장면에서 상구가 현철의 중학교 후배로 꼴통이었고 성은 진씨, 그러니까 진상구는 현철의 가족들에게 결혼했는데 아이는 없고 아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필리핀에서 30년간 살다가 최근 다시 들어왔고 현재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야기했습니다. 홍혜교는 가족들이 눈을 피해 상구를 수시로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날 상구가 공진단의 잡지 화보 사진을 애교에게 내밀며 이 아이 모습이 우리 아버지 젊을 때랑 너무 닮았어. 혹시 나랑 이별 여행 후 생긴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구의 질문에 홍혜교는 깜짝 놀라는데요. 그때 공진단이 곁에서 엄마 라고 부릅니다. 과연 공진단이 이 대화를 들었을까요? 아직은 상구가 왜 젊을 때 홍혜교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 필리핀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둘은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거 보면 아마 상구 집안의 반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선 이 상구가 과연 아들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들을 이용해 돈을 얻고 싶은 건지 그 의도를 알 수는 없는데요. 인상으로 봐선 아마 악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훗날 애교와 함께 APP그룹을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거나 아님 돈을 횡령하려다 발각돼 공진단 홍혜교와 함께 나락으로 가는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진단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들통날까요? 제 생각엔 상구를 필승집 문간방에 사는 걸로 배치한 작가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역할에 눈치 빠르고 의심 많은 입방정, 소금자를 동원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영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공진단과 억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공진단은 이제 지영이 자신의 여친이라 생각하고 슬슬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엔 스킨십을 하려고 놀이를 빙자해 자신의 손가락을 터치했다가 다음엔 어깨동무를 하더니 헤어질 무렵엔 KISS까지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완강한 지영의 거절로 실패합니다. 지영은 사랑하지도 않는 그의 손길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순정은 공진단과 데이트를 하는 지영을 보고 필승에게 전화해 지영이 이제 마음이 변했으니 잊으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본 필승은 지영의 마음이 변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괴롭습니다. 자신을 보러 와 두 눈 가득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상태로 미안하다며 돌아서는 지영을 보고 필승은 공진단은 아니니까 사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지영이 백미자의 빚 5억에 팔려가는 줄 모르는 필승은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지영이 공진단에게 가는 그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한편 36회 마지막에 안개 자욱한 산속을 헤매는 지영이 여러 가지 과거 파편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저 뒤에서 지영을 애타게 부르며 찾아오는 필승의 모습이 보입니다. 필승을 보자 지영은 이제 다 알았어 오빠 라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무래도 전후 사정이 그려지지 않는 걸로 봐서 지영의 꿈속 장면 같기도 한데요. 과연 다음 회 지영이 돌아로 기억이 회복될까요? 지금까지 36화 스토리였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한 다음 회는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 관계로 3주 후 8월 10일 방송될 예정입니다.